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단순히 대학의 간판을 따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번 시험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점을 해야 하는 이러한 공부는 이제 좀 미뤄두시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준비는 부족한 것 같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졸리고 피곤한데 또 정작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으로 잠이 또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을 위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80%? 50%?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성공한 인생을 위해 좋은 대학 가는 게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20%? 15%?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20%밖에 차지 안 하는 걸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자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이 공부해가지고 가려는 대학인데, 그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 말을 한 귀로 흘리고 제가 가야 할 길, 입시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호주에 여행을 갔습니다. TV에서 봤던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봤고요, 캔버라에서 뛰노는 캥거루도 봤습니다. 제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참 멋진 나라더라고요. 그러다가 호주 한국 대사관을 들르게 되었는데 대사관 저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본 거예요.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잖아요. 근데 이 수천 킬로미터 머나먼 호주에 와서 보니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앞으로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알아본 겁니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 장교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장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장교가 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 찾아봤던 겁니다. 어디죠, 여러분? 네,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시골의 자그마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육사를 가려면 평균 1.5등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전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신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수시를 지원하지 않고 정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당 오락이라고들 하잖아요. 이게 내가 육사생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공부하다가 엎드려서 자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았는데 좀 무모하기도 했고요. 이게 엎드리면 이게 등을 하늘에 보이게 되잖아요. 아니, 그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잤어요. 졸리면 세수하고, 그래도 졸리면 친구 보고 막 등록해달라고 하고, 진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준비했습니다. 고3 때는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준비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3 때의 수능은 내년을 위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또 역대 최고 점수가 나온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점대 중반 정도 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한 4등급 맞던 애가 2점대 중반 맞은 거면 거의 기적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재수로 돌입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점점 올라가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1년이 흘렀고 저는 육사 1차를 통과하고 2차 면접 및 체력 검정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육사 경쟁률이 아마 30대 1 요 정도에 가까웠었는데 최종 3차까지 오니까 2대1 밑으로 경쟁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점 초중반대 등급이 나오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 평소처럼만 해도 무조건 합격이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어요. 작년 경험도 있고 올해는 무조건 합격해야 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도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근데 시험 날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 때 소풍 가기 전날을 엄청 설레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겨우겨우 잠이 들고 뭔가 불길한 상태로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처참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당시 수능이 잠시 등급제를 적용하던 시기여서 표준 편차 없이 1등급은 다 같은 1등급, 2등급은 다 같은 2등급이 되던 애였어요. 저는 정말 귀신같이 틀린 답을 찍어냈고 그것도 다 1, 2점 차이로 밑에 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평균 1.5등급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고3 때 수능보다 더 못 본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무 대학도 원서를 쓰지 않았어요. 수능 2번 보면서 대학교 원서를 한 장도 안 쓴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다행히 짧은 회복 기간을 갖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삼수를 준비했습니다. 삼수 때는 플래너도 착실히 쓰고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재수 때보다 계속 더 좋은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고요. 다시 1년이 지나 육사 1차 시험이 돌아왔습니다. 잘 본 것 같았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불합격이었어요. 작년에는 2차, 3차 최종에 가서 떨어졌던 시험이 오히려 삼수 때는 1차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힘들겠다. 그동안 고생 많은데 어떡하냐. 여러분, 그때 제 진심이 어땠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친구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후련했어요. 오히려 웃음이 막 나왔어요. 육사는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삼수가 끝이에요. 사수, 오수를 한다고 해도 나이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지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전 후회가 단 1도 없었습니다. 더 반성하고 고칠 것도 없었어요. 그게 저의 최선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건 그냥 불운이구나. 내가 육사에 갈 팔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쉽기는 했지만 이제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육사 1차가 8월이었고 수능은 11월이었으니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은 시간 마음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 때 봤던 최고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가니까 그래도 육사를 꿈꿨던 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장교는 꼭 해봐야겠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ROTC였습니다. 꿈꿨던 장교의 길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요즘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ROTC 경쟁률도 엄청 세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2대1도 안 됐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10대1, 20대1 경쟁률을 뚫으려고 죽어라 공부하는데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ROTC를 학군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학군단 생활을 하면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또 대학 수업 외에 군사학 교육도 받아야 되고 방학 때는 친구들 다 놀러 다닐 때 한 달씩 군사 훈련도 받아야 하고. 근데요, 전 그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삼수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학군단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요, 정말 다양한 학과 친구들이 다 모였다는 거였어요. 경영학과, 호텔조리학과, 성악과, 화학과, 사학과, 수학과,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다방면의 친구들을 만난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2살에 대학을 가서 정확히 4년 뒤 26살에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군 생활을 그리 오래 할 생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공부할 때 초단기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초단기 암기법, 초단기 합격 노하우 이런 거 저도 좋아했어요. 초단기 전역, 이게 제 원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소위로 근무했던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면 뭐밖에 없겠어요? 네, 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 안에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가까워졌는데 저는 이 병과가 포병이라는 병과였습니다. 포를 쏘는 병과인데요. 포대장님이 계셨어요. 보병으로 치면 중대장. 그 포대장님이 저를 엄청 챙겨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맨날 사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근데 남자분들, 우리 아버님들 분들 특히 예전에 결혼하시고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데이트도 하고 맛집도 가고 잘 놀았어. 근데 잘 놀고 왔으니까 이제 피곤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뭐해. 여자친구가 집에를 안 가. 그게 결혼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반대로 포대장님이 총각이어서 집을 안 가시는 겁니다. 집에 가봐야 할 게 없으니까 부대에만 사는 거예요. 아니, 일과가 끝나도 집에를 안 가. 고참이 그렇게 부대에 나와서 막 부대원들이랑 축구도 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직속 부하가 한가롭게 집에 가서 쉬겠어요. 저도 같이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병사들과 가까워진 거예요. 고민 상담도 해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해보니까 정말 재밌던 거예요. 부대원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항공대 다니던 친구, 정육점 사장,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30살 친구, 이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죠. 군생활이 재밌구나. 저 집에 안 가는 포대장처럼 나도 포대장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복무 연장을 신청했었죠. 그때 뭐가 잠깐 쉬었었는지 1년에서 4년까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남자라면 화끈하게 4년 해야지 이러면서 4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요. 정말 불운하게도 그게 된 거예요. 이거 불운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쩌다 보니 군 생활을 오래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가서 무얼 해야겠다는 확실한 목표는 없었어요. 그래도 군대에 있으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대위 연봉이 요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좀 더 써. 여러분 요즘 20대 후반 대위 연봉이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그거에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군생활 마지막 3년은 교관 생활을 했어요. 학군당 교관, 말 그대로 장교대 대학생들의 선생님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후보생들을 보면요, 어미새를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제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걸 짹짹거리면서 받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알아듣는다는 게 맞겠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결심했죠. 아, 난 가르쳐야 되는 체질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잘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제 나이 딱 31대였어요. 꽤 오래 걸렸죠. 수험생일 때는 맹목적으로 육사라는 간판만을 쫓았고 장기 복무 생각도 없이 들어갔던 군대에서 복무 연장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교관이라는 임무 수행을 하면서 제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전역을 하고 학원 강사를 하든 교육대학원을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든 하다못해 청학동이라도 가서 훈장님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훈장님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유머예요, 유머.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나왔고요. 전역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19년 7월에 전역을 하고 12월에 임용이 됐거든요. 6개월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그때는 언제 대학교에서 티오가 나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 활동과 뭘 했을까요? 수능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저는 머릿속에서 우리나라는 학벌사회 이런 관념이 없어지지가 않았었나 봐요. 매해마다 수능날이 다가오면 저는 수능 꿈을 꿨습니다. 20살, 21살, 심지어 대학 졸업하고 군생활 하면서까지 꼬박 10년을 그 꿈을 꾼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직 거기에 미련이 있고 뭔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오랜 방황의 마침표를 찍어줄 거도 대학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하자. 낮에는 아버지 따라서 땡볕에서 간판 달고 안전모 쓰고 안전요원하고 일 끝나면 씻고 바로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입니다. 여러분 10년도 넘게 놓았던 공부가 하루아침에 잘 될까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30대에 뭔가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매 시간이 소중했고 도저히 허투루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다가 낮에 아버지랑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금 있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따르릉, 이번에 TU가 생겼다. 혹시 올 생각 있냐? 저는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아, 저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가자! 그렇게 20학번 신입생을 잠시 꿈꾸던 수험생은 20학번을 제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행운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육사가 아닌 일반 대학에 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것, 군생활하면서 다양한 병사들을 만났던 것, 그리고 교관을 하면서 다양한 제자들을 만났던 것,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자꾸자꾸 쌓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마치 내가 살아본 것 같은 그런 경험치가 생기더라고요. 대학에 와서도 그런 행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장교를 꿈꾸고 온 제자들도 정말 제각기 다른 삶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그 친구들에게 인생의 정답을 제시해주진 못할지언정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저를 만나 위로를 받고 동기부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오려고 여기서
학생들을 만나려고 그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육사에 불합격하는 불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전 아마 아직도 군대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 간과 쓸개를 다 꺼내놓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행운들의 연속은 저에게 더 큰 사명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을까?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전에 없었던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과 외외 다른 학과 학생들과도 소통하며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했고요. 해마다 모교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유튜버입니다. 저부터도 요새 뭐 궁금하면 네이버보다 유튜브를 먼저 찾아봅니다. 저는 34년 동안 팬티를 예쁘게 접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말아서 넣고 그랬었는데 이 팬티 예쁘게 접는 법도 모르고 살았던 제가 유튜브 검색 키워드 이거 딱 치면 영상 뜨잖아요. 그 영상 하나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혼자 살지만 요새 예쁘게 정돈된 서랍장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무궁무진한 컨텐츠와 수십억 명의 시청자와 만날 수 있는 현존하는 최대 소통의 공간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을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명은 힘터뷰입니다. 시청하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의 이러한 행운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도 그 순간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자는 제 인생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단순히 대학의 간판을 따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공부 이게 괴로운 일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교두보가 되줄 겁니다. 매번 시험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점을 해야 하는 이러한 공부는 이제 좀 미뤄두시는 게 어떨까요? 서두에 저는 저에게 대학이 인생 성공의 20%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 선생님 생각에 20%마저도 얘기를 안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할까 봐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좋은 대학, 좋은 학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입시 공부는요 그저 과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 중에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겨우 몸 풀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공감하시나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암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지쳐서 포기해버리면 본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수건 던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엄친아들 있죠. 엄친아, 뭔가 얘기 듣기도 전부터 배가 아픈 친구들. 엄마 친구 아들은 스카이에 갔다더라. 이번에 삼성에 취직했다더라. 자, 이제부터 엄친아의 개념을 바꿔보자고요. 인류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엄마 친구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내 딸내미는 일생의 꿈이 봉사하는 삶이야. 그래서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학과에 갔어. 학교 주변이 온통 산이고 바다야. 산 좋고 물 좋은 대학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수학하고 있어. 우리 아들은 엔지니어가 꿈이야. 어렸을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고 나중에는 훌륭한 발명가가 돼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 지금은 비록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지만 오너가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줘서 너무 좋대. 회사 다닐만 안 돼. 여러분, 저는 이런 부모님의 이런 자녀가 엄친아가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 교수 이런 전문직 따지면서 제발 직업의 귀천을 논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또 거기에 삶의 사명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는요,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엄친아가 아니고요, 행운아입니다. 어떤 시행착오에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저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분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행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수험생, 현명한
학부모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